김지경은 1419년 출생으로 대사헌과 강원도, 충청도, 평안도 관찰서를 역임하였다. 김효영은 인물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김효몽은 1406년 출생으로 좌익공신이며 공조판서, 강원도 관찰사,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신영소는 중추원사를 지냈으며 용비어 천가에 주의를 달았다. 홍약진은 이조참회, 공조참회, 첨지 중추부사,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김용은 연촌공이 군수를 지낸 경상도 청도 출신인데 조이제문을 사초에 올려 무사화를 촉발시킨 김일손의 삼촌으로 이문관 대교 겸 춘추관 기사관을 지냈다. 김구는 1383년 출생으로 이문관 제학을 지냈으며 초학자회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최양은 1409년 출생으로 영의정을 지냈으며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정난일 1등 공신이 되었다. 최홍효는 1370년 출생으로 중추원사를 지냈으며 초서를 잘 써서 일가를 이룬 서예가이다. 발문을 지은 박팽년은 1417년 출생으로 형조 참판을 지냈으며 서육신 중 한 사람이다. 그 전별련에 참석한 인물의 그 면면을 보면은 이 행사가 얼마나 성대한 행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어갖고 뒤늦게 참석한 박팽년은 그 시를 못 짓고 이미 시집이 완성이 돼버려가지고 뒤에 발문을 이렇게 지었어요. 박팽년은 투효시 송별 시발에서 지금 전주 최 선생이 글을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사림들이 서로 칭찬하고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한 가지로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릇 선생을 조정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명성과 벼슬이 당연히 여기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였으니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공은 시골로 돌아가서 더 이상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탄식하며 칭송하여 맞이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 사람의 우러름을 받게 되는 이유가 조정에서 머물면서 더 높은 벼슬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골로 물러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근데 이 연천공을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또 역사책에도 적히는 이유는 박팽년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임금이 승진을 약속하면서 물러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승진돼서 높은 좋은 자로 할 게 확실한데도 그런 명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그 성리학자의 자세, 요것 때문에 역사책에 적히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선생을 모시고 따른 지가 몇 해나 되었기 때문에 매일처럼 만나서 담론을 나누고는 했었는데 그때 이미 선생의 높은 도와 덕 그리고 의리에 감복한 바 있었다. 이전에는 담당 업무에 매달려 몇 해 동안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지금 다시 예전에 몸담았던 부서로 돌아왔더니 선생께서는 이미 물러나겠다고 임금님께 보고하신 이후인지라 이별의 정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나면 축하하는 시를 받아서 후세에 전하고자 하여 열심히 되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해를 이곳저곳에 부탁하고 돌아다니지만 얻은 시라고 해보았자 겨우 몇 편에 불과하지만 선생은 하루아침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된 일이라고 여겨서 다투어 먼저 징송하여 시를 지어준 것이 이와 같이 많으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심인 것이다. 박팽년은 집현전 직제약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하고 연천공과 함께 그 고르사 편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영은 그 사정에서 전별전에 참석 못한 사람들이 그 뒤에 지어서 별도로 보내온 시들인데 김종서가 지은 그 일부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미사 송최선생 추영에서 김종서는 그대와 나는 젊어서 함께 벼슬에 나왔는데 도중에 그대 홀로 시골로 돌아가려 하는가. 귤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소나무와 국화 있어서 더욱 즐겁겠네. 김종서는 전라도 순천 출신인데 1405년 을유신년시에서 연천공하고 문과급제 동기생이에요. 1383년 출생으로 연천공보다 나이가 1살 많아요. 김종서는 1383년 출생으로 연촌공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연촌공과 문과급제 동기생이며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하였고 좌의정에 올랐는데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안지는 1384년 출생으로 연촌공과 동갑이며 강진 출신으로 시를 잘 지었는데 벼슬이 영중추 부사에 이르렀다. 김조는 한성부윤 병조참판을 거쳐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이선재는 1390년 출생으로 벼슬이 병조참의에 이르렀는데 광주 출신이다. 정인지는 한강변 전별년에서도 시를 한 수 지었는데 다시 한 수를 지어서 보냈다. 하연은 1376년 출생으로 영의정을 지냈는데 진주 출신으로 경상도 지리지, 진양연고 등을 편찬하였다. 안승선은 1392년 출생으로 대사헌, 형조판서, 지중추원사, 좌참천 등을 역임하였다. 권맹소는 1390년 출생으로 음악가 박연과 함께 악을 정리하였다. 정리는 인물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이석형은 1415년 출생으로 판중추 부사를 역임하였고 세조 때 논어의 구결을 주관하였다. 이 추영을 지어 보낸 사람도 보면 인물이 굉장히 쟁쟁한 사람이 많죠. 요미사 송최선생 추영에는 절제 김종서 선생이 지은 시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11수는 당시 여러 선비들이 연촌공이 떠나신 뒤 그리워하며 지어 보내준 시이지만 뒤에 수록한 이수는 후세 사람이 연촌공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이숙함은 관찰사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는데 연촌공의 막내 아들 최숙과 친하여 연촌공 사후에 문집을 정리할 때 시를 지었다. 성임 역시 연촌공의 막내 아들 최숙과 친하여 연촌공 사후에 문집을 정리할 때 시를 지었다. 1421년 출생으로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는데 식견이 풍부하며 글씨와 시문이 뛰어났다. 이 추영 중에서 연천공 생전에 지어보낸 시도 있지만은 사후에 지은 시도 있어요. 이숙함이나 성임 같은 사람은 연천공의 막내 아들 최숙의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은 연천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천공 돌아가신 뒤에 최숙이 연천공 문집을 정리할 때 시를 지어서 보탠 거죠. 거기다가